2015년 가을, 경상남도 창원시의 무악산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등산로에는 낙엽이 깔려 있었고 하산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대 여성 등산객 한 명이 정상에서 홀로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산행이었고 누구도 그 시간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앞 포구 소재의 무악산 정상. 인근 등산로에서 등산하던 등산객을 전과자 정씨가 살해한 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묻지마 살인인지 면식범의 범행인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연인원 9천여 명을 수사에 투입했으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친 경찰들은 특별수사본부 해체까지 고려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189일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범행 초기에 수사를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을 6개월이나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인 10월 28일 오전 11시 30분, 피해자 A씨 당시 51세는 무악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정오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 원계마을 폐쇄회로 TV CCTV에 등산로에 오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떠난 A씨는 오후 9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께 남편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무악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보내고 사과를 먹고 있다고 연락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A씨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며 미귀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들어갔고 다음날 10월 29일 오후 3시 40분경 무악산 육부 능선 부근에서 A씨의 변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및 뇌저부 지주막 하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판단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CCTV 분석에 나섰습니다. 통신수사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가 최종 신호로 잡힌 곳은 경상남도 함안군이었으며 그 시간은 28일 오후 2시 25분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호 반경이 최대 5km에 달해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목격자 역시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2명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날씨가 좋지 않아 등산객이 많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어서 현장과 가장 가까운 무악산 정상의 CCTV에 의존했습니다. A씨가 발견된 마지막도 무악산 정상의 CCTV였습니다. 이것으로는 용의자를 쉽게 특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 4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 5일이 지난 11월 2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마산동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도내 강력사건 신고보상금 중 역대 최고인 1,0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또 창원 전역 4천여 대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증거 21점 중 12건에서 남성 9명의 DNA를 찾아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수사본부는 혈흔이 묻은 돌 등 현장 증거물 100여 점을 분석하고 등산객을 상대로 최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인근 CCTV에 찍힌 40, 50대 검은 개통의 옷을 입은 보통 체격의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고 발견된 혈흔도 피해자 A씨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하의가 살짝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에 의한 살인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과자, 정신질환자, 심지어는 독거 남성까지 총 4,000명 이상을 조사했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무악산 일대가 매우 흉흉했다며 등산객도 눈에 띄게 줄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일부 목격자를 상대로 최면 수사까지 벌려가며 용의자 인상착의 확보에 나섰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를 추적해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최신 수사기법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용의자로 추정되는 몇 사람을 지목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모두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잇따른 용의자 특정 실패로 사건은 차츰 미궁에 빠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증거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줄 시민 제보도 거의 끊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 제보를 요청하는 전단지 3만 매를 배포했고 결정적 제보자에게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전단지. 사건이 해를 넘기자 경찰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휴대전화 기지국을 기반으로 하는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수사기법이 공개되면 범죄자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어 보안상의 문제로 언급할 수 없다며 해당 수사기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일부 용의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용의자들 역시 혐의를 부인해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이 넘어가자 사건은 잊혀갔고 언론도 지난 1월 이후에는 보도가 뜸했습니다. 사건 발생 100일을 전후로 수사본부 해체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우려까지 나왔던 사건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경찰의 앞선 용의자의 의복 등을 재감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2016년 4월 18일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옷도 같이 보냈습니다. 재감정 결과 피해자 A씨의 장갑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DNA는 당시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정씨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모든 수감자의 DNA를 확보해야 하고 해당 DNA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자료를 재분석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결국 정씨는 2016년 5월 3일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정씨는 과거에도 성폭행, 강도상해 등을 저지른 점과 육범이었습니다. 정씨는 4개월 전인 같은 해 1월 5일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차량을 털다 절도 혐의로 검거돼 1년 4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 57분께 창원시 마산의 연구대에서 무악산 6부 능선 등산로에서 혼자 하산하던 피해자 A씨를 발견했고 A씨를 성폭행하겠다고 마음먹은 정씨는 A씨를 쫓아갔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A씨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A씨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을 하자 자신의 얼굴을 본 데다 범행이 발각될 것에 불안감을 느껴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성폭행에 실패한 정씨는 끝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흙과 낙엽으로 사체를 덮어 은닉했습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힐링 차원에서 등산했다가 우연히 A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189일 만에 범인을 잡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번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국과수는 이전 2번의 감정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즉, 처음에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정씨는 무악산 정상에 있는 CCTV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원 조회한 4,000명 이상의 명단에도 정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올랐던 사람은 총 4명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이 중요한데 현장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범행 시간대에 현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며 정씨의 경우 무악산 정상에 있긴 했지만 A씨와 정반대의 등산로로 올라가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A씨는 원계마을 부근 진입로를 통해 무악산에 올랐고 정씨는 마산여중 부근에 있는 등산로로 올라갔습니다. A씨는 정상에 오른 후 다시 원계마을 방향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이를 본 정씨는 A씨의 뒤를 밟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씨는 범행 이후 그대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무악산 정상으로 돌아가 본인이 올라온 길인 마산여중 방면으로 내려갔습니다. A씨가 등산한 코스에는 진입로와 정상을 제외하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진입로에 찍히지 않은 정씨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입니다. 2016년 5월 4일 무악산 50대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의 현장 검증이 경남 창원시 무악산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쯤 마산해연구 원계마을 입구에서 피의자 정모씨가 군청색 점퍼를 입고 파란색 모자를 쓰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린 채 나타나면서 현장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정씨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며 흐느꼈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정씨가 호송차에서 내리자 일부 유가족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 통제선 안으로 달려들다 경찰에 제압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씨 얼굴 공개와 사과를 요구하며 막아서 한때 경찰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고 경찰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정씨의 모자와 마스크를 잠시 벗겨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상에서 1.8km 떨어진 범행 현장에 도착한 정씨는 담담히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정씨는 이곳에서 A씨를 등산로 밖 낭떠러지로 밀어넘어 때린 뒤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장면을 태연하게 재현하자 현장에 있던 유가족들은 똑같이 추결하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10월 1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21일에 부산고등법원이 진행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산속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전과자의 관리, 성범죄 재범 위험성, 그리고 공공장소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 안전하다. 낮이니까 괜찮다. 무악산 사건은 이 모든 생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산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은 다시 산을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무악산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범죄는 순간이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원 무악산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